안녕하세요. 강북 요양갈매기 박쌤입니다. 2023년 CBT 요양보사 자격시험 기출 모의고사입니다. 필요시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 문제 해설을 참고하세요. 자, 지금부터 완전 정복 시작합니다. 36.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꿈치가 식탁에 닿지 않게 한다. 2.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깊숙이 앉게 한다. 3.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4. 대상자의 가슴 위치로 식탁 상판의 높이를 조절한다. 5. 휠체어에 앉아서 식사할 때는 식탁과 충분한 간격을 둔다. 정답은 3.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입니다. 1.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겨주어 자연스럽게 식사하게 한다. 2.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깊숙이 앉게 한다. 3.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4.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5. 휠체어에 앉아서 식사할 때는 식탁에 가까이 붙인다. 37.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2. 식전에 사탕을 제공하여 식욕을 돋운다. 3.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4.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5. 식사 시간에 졸려 하더라도 제 시간에 먹게 한다. 정답은 3.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입니다. 1.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2. 식전에 몸을 움직이거나 산책을 하여 맑은 공기를 마시면 식욕이 증진된다. 3.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4.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지 않는다. 5. 식사 시간에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38. 경관 영양액을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체를 높이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눕히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비위관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 2. 영양액의 주입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3. 대상자가 비위관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 4.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5. 영양액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답은 4.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입니다.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오른쪽으로 누우면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이 줄어들고 중력에 의해 영양액이 잘 흘러내려간다. 39. 처방된 알약의 개수가 많은 대상자의 복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에 녹인 후 제공한다. 2. 알약을 쪼개서 제공한다. 3. 갈아서 가루로 제공한다. 4. 약에 꿀을 섞어서 제공한다. 5. 알약을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게 한다. 정답은 5. 알약을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게 한다입니다. 40. 귀약을 투여한 직후에 대상자에게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너무 차가운 귀약을 투여한 경우 2. 앉은 자세에서 귀약을 투여한 경우 3. 귀약 투여 전에 귀지를 제거한 경우 4.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겨 투여한 경우 5. 약이 귀 안의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도록 투여한 경우 정답은 1. 너무 차가운 귀약을 투여한 경우입니다. 귀약이 차거나 뜨거우면 뇌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다. 손으로 약을 따뜻하게 하거나 미온수에 잠시 담든다. 41.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건강한 쪽에 서서 이동을 돕는다. 2. 이동하기에 편리한 슬리퍼를 신긴다. 3. 마비된 쪽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배설 중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4.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입니다. 1. 편마비 쪽에 서서 이동을 돕는다. 2. 발에 꼭 맞는 신발,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게 한다. 3. 대상자에게 건강한 쪽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배설 중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 시 요청하도록 알린다. 요양보호사는 화장실 밖에서 중간중간 말을 걸어 대상자의 상태를 살핀다. 42.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배변 후에 따뜻한 물티슈로 귀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3. 둔부에 약간의 수분을 남겨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4. 변이를 호소하면 2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대어준다. 5. 배설 후에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상머리를 낮춘다. 정답은 5. 배설 후에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상머리를 낮춘다입니다. 1.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한다. 2. 배변 후에 따뜻한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닦는다. 3. 남은 물기는 피부를 짓무르게 하거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마른 수건으로 닦아준다. 4. 변이를 호소하면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배설 후에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상머리를 낮춘다. 43.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배설 중에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나.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준다. 다.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라.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붙인다. 정답은 2. 나, 다, 라, 가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순서 1.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준다. 2.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3.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붙인다. 4. 배설 중에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44.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티슈로 닦고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2.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3.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에 문을 열어 환기한다. 4.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한다. 5. 교환 전에 면 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 정답은 5. 교환 전에 면 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입니다. 1. 물티슈로 닦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피부를 살피고 마사지한다. 2. 기저귀는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마무리한다. 3. 기저귀를 교환 후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4.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교환한다. 허리를 들 수 없거나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일 경우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한다. 5. 교환 전에 면 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 45. 유치돈 요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3시간마다 세척한다. 2. 소변 주머니는 물로 헹구어 사용한다. 3.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4. 소독솜으로 배출구를 닦은 후 소변 주머니를 비운다. 5. 아랫배에 팽만감을 호소하면 소변 주머니를 교체한다. 정답은 3.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입니다. 1. 2. 소변이 제대로 나오는지,
소변량과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한다. 소변 주머니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교체해주는 것을 권고하며 세척하지 않는다. 3.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4.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 솜으로 배출구를 소독 후 제자리에 꽂는다. 5. 아랫배에 팽만감을 호소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소변이 소변 주머니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지 살핀다. 46. 의치 변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소독할 때에는 표백제에 담근다. 2. 의치를 흐르는 물로 닦은 후 베타딘으로 소독한다. 3. 의치를 주방세제로 씻은 후 뜨거운 물로 소독한다. 4. 전체 의치인 경우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5. 의치를 끼우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1분간 데워 사용한다. 정답은 4. 전체 의치인 경우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입니다. 1. 의치를 닦을 때는 전용 세정제나 주방세제로 닦는다. 2. 흐르는 미온수에 닦은 후 찬물이 담긴 전용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3. 흐르는 미온수에 닦는다. 4. 전체 의치는 건조를 막기 위해서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뚜껑이 있고 찬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의치 변형을 막을 수 있다. 5. 삽입 전에 구강세정제와 미온수로 입을 충분히 헹군다. 47.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2.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 모발을 닦아낸다. 3. 비누와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4.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되게 한다. 5.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정답은 5.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입니다. 물 없이 두발 청결 돕기.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두발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다. 물이 없어도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머리에 발라 거품을 내고 수건으로 닦고 빗어준다. 48.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회음부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는다. 2.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 3.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4.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닦는다. 5.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무릎 아래를 덮는다. 정답은 2.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입니다. 여성의 회음부를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다. 2.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 3.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 수건을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 넣는다. 4. 남성, 바로 누운 자세에서 닦는다. 5. 여성,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고 살짝 벌린 상태로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는다. 49.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욕 직후 변기에 앉혀 대변을 보게 한다. 2. 마비된 쪽 다리를 먼저 욕조에 넣게 한다. 3.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에서 40분 정도로 한다. 4. 통목욕 시 몸통, 회음부, 다리, 팔 순서로 닦는다. 5.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 정답은 5.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입니다. 1. 목욕 전에 소변 또는 대변을 보도록 한다. 2. 욕조에 들어갈 때 나올 때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 다리, 마비된 쪽 순으로 옮겨 놓는다. 3. 전체 목욕 시간은 20에서 30분 이내,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한다. 4. 통목욕 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서로 닦는다. 5.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따뜻한 우유,
차 등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 50.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는 쪽과 먼저 입히는 쪽으로 옳은 것은 A, B. 1. 왼쪽, 왼쪽. 2. 왼쪽, 오른쪽. 3. 오른쪽, 왼쪽. 4. 오른쪽, 오른쪽. 5. 양쪽 동시에 오른쪽. 정답은 3. 오른쪽, 왼쪽입니다. 편마비나 장애가 있는 경우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 옷을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힌다. 건벗, 분립, 건강한 쪽부터 벗고 불편한 쪽부터 입는다. 51. 누워있는 대상자를 앉혔을 때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청심환을 먹인다. 2. 원래 자세로 다시 눕힌다. 3. 차가운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준다. 4. 옆으로 눕힌 후 등을 마사지해준다. 5. 담요로 몸을 덮고 미지근한 물을 준다. 정답은 2. 원래 자세로 다시 눕힌다입니다. 침대 위에서의 이동 시 유의점. 이동 후 안면 창백, 어지러움, 오심, 구토,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원래 자세로 눕히고 책임자 등에게 보고한다. 52.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의 효과로 옳은 것은 1. 부종을 예방한다. 2. 낙상을 예방한다. 3. 목 통증을 예방한다. 4. 호흡 부전을 예방한다. 5. 관절 변형을 예방한다. 정답은 2. 낙상을 예방한다입니다.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휴대용 변기 사용과 침대 위에서의 이동,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53. 다음의 그림에서 옆으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힐 때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한다. 대상자의 목 밑으로 팔을 깊숙이 넣고 다른 한 손은 다리를 지지한다. 54.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나.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시트 깊숙이 앉게 한다. 다. 자동차 시트에 엉덩이부터 앉힌다. 라.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마.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정답은 1번. 가, 마, 라, 다, 나 순서입니다.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기기. 1.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2.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3.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4. 자동차 시트에 엉덩이부터 앉힌다. 5.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시트 깊숙이 앉게 한다. 55. 외상은 없으나 왼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하여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양쪽 발목을 부목으로 고정하여 이송한다. 2.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왼쪽으로 넣어 이송한다. 3. 얼음이 담긴 양동이에 왼쪽 발을 넣은 채로 이송한다. 4. 대상자의 왼쪽 팔로 요양보호사의 허리를 감싸게 하여 이송한다. 5. 대상자의 오른쪽에 밀착하여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이송한다. 정답은 5. 대상자의 오른쪽에 밀착하여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이송한다입니다. 1인 부축하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에 서서 손상되지 않은 쪽 건강한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손목을 잡고 이송한다. 56.
다음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한쪽 침대 난간은 내려둔다. 2. 이송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3. 침대 바퀴에 볼트를 느슨하게 해 놓는다. 4.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5. 부착된 식탁을 누워있는 대상자의 위쪽에 펴둔다. 정답은 4.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입니다. 1.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가 침대 위에 있을 때는 항상 침대 난간은 올려놓아야 한다. 2. 침대 난간에 몸을 지탱하거나 잡고 움직이지 않는다. 3. 침대와 침대 난간을 고정하는 볼트 등은 항상 확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유지한다. 4.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5. 부착된 식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전하게 접어놓는다. 57. 대상자의 감염 예방을 위한 흡인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흡인병은 1일 3회 이상 멸균 소독한다. 2. 흡인병에 담긴 분비물은 세면대에 버린다. 3. 고무로 된 카테터는 씻어서 햇볕에 말린다. 4. 카테터는 알코올로 30분 이상 끓여 소독한다. 5.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 놓는다. 정답은 5.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 놓는다입니다. 1.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2.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정해진 곳에 버린다. 3.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 말린다. 4. 전용 냄비에 카테터를 넣고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한다. 5.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 놓는다. 58.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라, 나, 가, 다 순서입니다. 1. 안전핀을 뽑는다. 2.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한다. 3. 손잡이를 움켜쥔다. 4. 분말을 고루 쏜다. 59.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벗겨진 전기 코드는 청테이프로 감아 사용한다. 2.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연결한다. 3.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 4.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에는 전기 코드를 잡고 뺀다. 5.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힌 상태로 흡인기를 세척한다. 정답은 3.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입니다. 1.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다른 파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2.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지 않는다. 3.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 4. 플러그를 뺄 때는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빼야 코드와 플러그가 손상되지 않는다. 5.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힌 상태로 세척하거나 수선하지 않는다. 60. 삼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2. 밥은 물에 말아서 제공한다. 3. 식사 중 대화를 유도하면서 속도를 조절한다. 4. 요구르트는 떠먹는 형태보다 마시는 형태로 제공한다. 5.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정답은 5.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입니다. 삼킴장애는 원인에 따라 액체나 고형의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해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1. 연화 능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부드럽게 삼킬 수 있도록 재료를 푹 끓이거나 다지거나 믹서에 갈아서 준비한다. 2. 삼킴장애는 액체류를 잘 삼키지 못해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밥은 물에 말아서 먹지 않는다. 3. 대화 도중 사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대화하지 않는다. 4. 요구르트는 마시는 형태보다 떠먹는 형태를 선택한다. 5.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61. 변실금으로 오염된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을 열고 삶는다. 2.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3. 오염된 부위는 아세톤으로 세탁한다. 4. 얼룩을 제거하고 표백제에 오래 담가 둔다. 5. 붕산수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어 건조한다. 정답은 2.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입니다. 1. 삶을 때는 뚜껑을 덮고 세탁물이 직접 공기층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2.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3. 체액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4. 간단한 방법으로 얼룩을 빼보고 마지막 수단으로 약품을 사용한다. 5. 붕산수에 담갔다가 헹구지 말고 탈수하여 말린다. 62. 제가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2. 대상자의 귀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한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4. 요양보호사가 이용하는 병원으로 안내한다. 5. 진료 당일에는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게 한다. 정답은 3.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입니다. 1.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 옆에 있어야 한다. 2. 귀중품은 소지하지 않도록 하며 개인 물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4. 대상자가 내원하는 병원으로 안내한다. 5. 당일까지 복용하고 처방이 바뀌면 이전 약을 중단하고 변경된 약을 복용하도록 한다. 63. 최근 시설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진공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 2. 방 청소는 담당 직원이 한다고 설명한다. 3.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 4. 당분간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말한다. 5. 청소는 낙상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말라고 한다. 정답은 3.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하여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위험하지 않는 상황이면 수용하는 것이 좋다. 64. 시설 침해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둔다. 2.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화장실 안에 잠금 장치를 만든다. 4.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5. 세면대 위에 큰 거울을 설치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 정답은 2.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입니다. 1.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한다. 2.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3. 잠긴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4.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게 한다. 5. 치매 대상자가 놀라지 않도록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은 없애거나 덮개를 씌운다. 65.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다. 2.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3.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한 번에 많이 준다. 4. 치매 증상이므로 개의치 않고 용물을 본다. 5.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정답은 2.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입니다. 1.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식품, 열량이 적은 간식을 준비해 준다. 2.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두거나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한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친절히 말한다. 3. 그릇의 크기를 조절하여 준다. 4. 대상자의 식사 시간과 식사량을 점검하고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는다. 66. 낮에 집안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2.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3. 커튼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5.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1. 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을 잠근다. 2. 라디오나 TV는 크게 틀어놓지 않는다. 소음은 치매 대상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포위당했다는 느낌을 들게 할 수 있다. 3. 환경이 바뀌면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4. 낮 동안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여 야간 배회 증상을 줄인다. 5. 신체적 욕구, 배고픔 등을 확인하고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67. 치매 대상자가 아무도 없는 창밖을 보면서 우리 아들 왔네. 엄마가 금방 나갈게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라며 커튼을 친다. 2. 아들이 보고 싶군요 라며 손을 잡아준다. 3. 밖에 사람이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라고 말한다. 4. 기력이 없으셔서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라며 간식을 준다. 5. 아들이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정답은 2. 아들이 보고 싶군요 라며 손을 잡아준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68.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으로 옳은 것은 보호자. 어제 우리 딸이 용돈을 주고 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1. 딸이 준 용돈이 얼마예요? 2. 제가 금고에 잘 보관해 놨어요. 3.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요. 4.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5. 딸이 용돈을 준 게 아니라 과일을 사왔지요. 정답은 4.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의심하거나 부정,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동일한 물건일 경우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대상자 자신이 찾도록 도와준다. 치매 대상자가 물건을 두는 장소를 파악해 놓는다. 69. 시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며 소란을 피울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혼자서는 집에 못 가시잖아요. 2. 저기 앉아서 텔레비전 보세요. 3. 집에 가도 이제 아무도 없어요. 4. 어르신이 나가시면 제가 원장님께 혼나요. 5.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 정답은 5.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입니다. 천천히 안정적인 태도로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70.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2. 부끄러운 행동임을 지적한다. 3. 하의를 벗겨 시원하게 해준다. 4. 상하의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5. 계속하면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1.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입니다. 대처 1. 무의식적으로 손을 넣는 것은 피부에 이상이 생겨 가려워서 그러는 것일 수 있으므로 음부의 습진, 발진 등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피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과 의료진에게 보고한다. 대처 2. 기저귀 착용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음부를 긁다가 상처가 나는 일이 없도록 손톱을 항상 짧게 깎아주고 손을 자주 씻겨 청결을 유지시킨다. 71.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달력 만들기 2. 악기 연주하기 3. 선 따라 그리기 4. 물건값 계산하기 5.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정답은 1. 달력 만들기입니다. 72.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는 어느 것인가? 1.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2. 단어 이외의 표정에도 신경을 쓴다. 3.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4. 논쟁 시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5. 대상자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정답은 1.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내는 것은 경청을 방해하는 의사소통이다. 73. 제가 대상자가 식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지난번 요양보호사의 반찬은 내 입맛에 딱 맞았는데. 1.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 나빠요. 2. 그럼 그 요양보호사로 바꾸어 드릴게요. 3. 이젠 제가 담당이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4.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5. 다른 어르신은 제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고 하시던데요. 정답은 4.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상황을 알고 대상자의 기분을 이해한다처럼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74. 대상자가 며느리 험담을 늘어놓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른 주제로 바꾸어 말한다. 2. 가족에 대한 험담은 점잖지 않다고 말한다. 3. 며느리의 잘못을 아들에게 전달한다고 말한다. 4. 맞장구를 치며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5.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정답은 5.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입니다. 대처 1.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대처 2.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75.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2.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3.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4. 요양보호사의 중심으로 상하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5.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정답은 5.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입니다. 1. 시각장애 대상자는 얼굴 표정 등 상대의 존재나 위치, 표정, 문자 등을 알아보기 어렵다. 2. 여기, 이쪽 등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대상자와 보행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다. 4.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한다. 5.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76.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하고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 행동장애 2. 시각장애 3. 이해력장애 4. 진압력장애 5. 공간지각장애 정답은 3. 이해력장애입니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는 대상자, 언어장애, 판단력장애, 이해력장애 대상자. 대상자 엄판이 씨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합니다. 77. 시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대처할 때에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연장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전문 의약품을 사용하여 처치한다. 3.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서로 처치한다. 4. 전문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미룬다. 5. 응급처치를 해도 반응이 없으면 처치를 중단한다. 정답은 3.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서로 처치한다입니다. 1.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른다. 2.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외용약품 또는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비약품의 경우에만 줄 수 있다. 3.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서로 처치한다. 4. 전문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5. 응급처치를 해도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78. 대상자가 넘어져 출혈은 없으나 손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튀어나온 뼈를 압박한다. 2. 손목 부위를 지압해 준다. 3. 손목을 반복적으로 털어보게 한다. 4. 손목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5. 의자에 앉히고 팔을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정답은 4. 손목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감싸준다입니다. 1.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2. 손상 부위는 필요시 부목을 대어준다. 3.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4. 손목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감싸거나 냉찜질을 하여 염증을 줄인다. 5.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부종을 줄여준다. 79. 심폐소생술 중 가슴 압박 자세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대상자의 가슴 중앙인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구조자의 한 손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한 손을 놓고 평행하게 겹친다. 손가락은 깍지를 끼거나 펼 수 있다. 웃옷을 벗겨 가슴이 드러나게 가슴 압박이 쉽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슴 중앙,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손목과 손의 경계 바로 윗부분이죠. 이해하기 쉽게 손꿈치라고 하겠습니다. 가슴 중앙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갭니다. 손가락은 깍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펴 어깨와 팔꿈치, 손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80)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인공호흡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턱을 아래로 당겨 기도를 개방한다. 2. 10초마다 한 번씩 숨을 불어넣는다. 3. 위가 팽창되도록 세게 숨을 불어넣는다. 4.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15대 1로 한다. 5.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 정답은 5.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입니다. 1. 턱 아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위로 들어준다. 2. 인공호흡 2번을 10초 이내로 실시한다. 3. 너무 빨리 또는 세게 호흡을 불어넣어 위가 팽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30대 2로 한다. 5. 1초에 한 번씩 가슴 팽창이 관찰될 정도로 숨을 2번 크게 불어넣는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제는 잘 풀어보셨나요? 이어서 필기시험 1에서 35번 문제를 풀이하여 보세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